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진 탐색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반적인 버전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B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값을 넣었고요. X로 찾으려고 하는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는 이제 값을 찾을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다 도는 동안에도 이제 값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찾으려는 값이 없다고 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미디언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미디언 값이 찾으려는 x 값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으려고 이제 찾았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찾았다는 표시를 프린트로 찾으려고 하는 값이 어떤 것이었고 현재 미디언 값은 몇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이 위치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이 붙은 이유는 이제 미디언 인덱스로는 이제 요 미디언 값을 쓰는데 이제 0번째부터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그런 순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배열의 자리를 이제 첫 번째부터 세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몇 번째 자리인지는 그 미디언 값에 인덱스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else 문에 걸리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그 미디언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다른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미디엄에 들어있는 값보다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그 미디엄 값보다 큰 경우에는 그 작은 부분, 그러니까 그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왼쪽 파트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오른쪽 파트만, 미디언을 중심으로 오른쪽 파트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 파트만 보겠다는 것은 엔드 포인트는 그대로가 될 거고 스타트 포인트만 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를 미디엄 플러스 1 값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x 값이 지금 미디언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고 왼쪽만 보겠다는 거죠. 이제 미디언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작다면은 이쪽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왼쪽 파트만 보겠다는 거예요. 미디엄 값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엔드 포인트가 이쪽 끝에 있는 것을 이렇게 미디엄 마이너스 1 위치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미디엄의 그 왼쪽 값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이제 함수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함수 없이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함수로 이 이진 탐색을 모듈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달인자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탐색하고 똑같아요. 전달인자로 배열을 입력으로 주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x를 입력으로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찾았을 경우에는 그때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프린트하고 이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 콜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콜에 들어가는 인자는 b라는
이런 배열하고 36이라는 x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b라는 배열에서 36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 36의 위치가 리턴이 돼서 이 프린트문에 리턴 값을 받아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프린트 그 인덱스를 여기서 찍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36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가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여기 초기 값을 0으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는 요 마지막 인덱스를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랭스, 이 배열의 랭스,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9, 9개네요. 그러면은 9개 배열에서 1을 빼니까 8번 인덱스가 요 마지막 엔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요 0을 가리키고 엔드 포인트가 여기 8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언 값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0하고 8하고 더하면은 8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한 것의 몫은 4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while문에서는 미디언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0, 1, 2, 3, 4 여기 요 25번 자리에 4 인덱스가 미디언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f문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미디언 값이 4인 위치에 들어있는 이 원소가 x 값이랑 같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6이 x 값이고 지금 미디언 위치에 있는 인덱스가 25입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요 elif나 else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25랑 36이랑 비교했을 때 36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요 elif문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를 미디엄 플러스 1으로 한답니다. 그러면은 현재 미디엄이 4니까 그러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가 0, 1, 2, 3, 4, 5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5가 되고 엔드 포인트는 그대로 8이 된 채로 요 while문을 다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무엇인고, 미디언 값을 첫 번째 while문에서 요 4번 위치로 잡았습니다. 36은 이 4번 위치에 있는 25보다 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쪽 왼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이 미디엄의 오른쪽 한 칸 오른쪽 위치인 이 5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복문에서는 스타팅 포인트는 5고 엔드 포인트는 8인 요 오른쪽 부분만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36이라는 값이 5 위치에 있을 테니까 이 값을 출력하고 이 프린트문에 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죠. 네. 그 전에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가볼게요. 요 1이라는 값은 여기 0번 위치에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0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에서는. 그리고 요 바이너리 서치 100이라고 입력을 한 것은 요 100이라는 숫자가 x값이 이 배열 안에 없으니까 이 return none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하겠네요. 한번 실습을 같이 해봅시다. 네, 파일에서 new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하고 스타트 미드 이렇게 하고 미드
x 값이 미디엄에 있는 값하고 같다면은 이제 찾은 거죠. 찾았다 하고 미디엄 인덱스를 리턴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x 값이 미디엄 값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에서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오른쪽 미디엄 값의 오른쪽으로 바꾼다. 미드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그 엔드 포인트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while문에서 리턴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냥 none을 리턴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일단 세이브를 하라고 하네요. 세이브를 뭐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은 이제 36의 위치가 0, 1, 2, 3, 4, 5번 위치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이 있는 위치는 0번 인덱스죠. 그 다음에 100은 없으니까 우리가 리턴 값으로 none을 리턴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리턴 값인 none이 충실히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함수에서는 여기 step이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step이라는 변수는 목적이 이겁니다. 총 몇 단계 만에 우리가 x 값의 위치를 찾았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step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 step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텝에다가 스텝 플러스 1,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d 단계라고 되어 있는 곳에 스텝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키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단계를 총 몇 단계 만에 찾았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함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예제는 첫 번째 예제랑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요 스텝만 하나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여러분은 이렇게 작성한 것을 하나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ex0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일 들어가서 save as를 해보십시오. 단축키로는 Ctrl Shift S를 차례로 빠르게 누르면 됩니다. Ctrl Shift S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여기 파일 들어가서 Save As 여기로 이것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 세 번째 페이지의 요 실습은 ex09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2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ex09 2라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것을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스텝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스텝을 0부터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텝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몇 단계인지, 이렇게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시멀, 십진수 단위로 여기에다가 써달라는 소리죠. 스타트는 %D, 미디엄 값은 %D, 엔드 값은 %D, 밸류 값은 %D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를 이용을 해서 저 %D에 들어갈 변수들을 써주면 되네요. 스텝, 스타트, 미디엄, 엔드, 그 다음에 현재 미디엄에 들어있는 값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먼저 첫 번째 함수 호출에 대한 것부터 봅시다. 일단 36값을 찾은 거잖아요. 36값을 찾은 건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요. 100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은 그 처음에 36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디엄 값이 25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 오른쪽 값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미디엄 값이 이 49 위치, 그러니까 0, 1, 2, 3, 4, 5, 6 인덱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의 미디엄 값은 25였고 2단계에서 미디엄 값은 4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36이 이거보다 왼쪽 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 오른쪽,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8이 엔드 포인트가 되고 스타팅 포인트는 5가 되는 거죠. 0, 1, 2, 3, 4, 5. 그러면은 이제 미디엄 값이 현재 49니까 왼쪽만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스타트는 고정이겠죠. 그 엔드 값만 바뀝니다. 엔드 값이 뭐에서 뭘로 바뀌나요? 그죠? 8에서 뭘로 바뀌어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5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도 5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 3단계의 스펙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1도 마찬가지겠네요. 1도 처음에는 여기가 미디엄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쪽만 보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2단계에서는 미디엄 값이 또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이제 이 0으로 일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았다고 리턴 값을 보내주겠죠. 요 1의 위치를. 그게 이제 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을 볼까요?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미디엄 값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100은 이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오른쪽만 볼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얘가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또 오른쪽만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가 여기로 세팅이 될 거예요. 7하고 각각 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때는 미디언 값이 이제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또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하고 얘를 보겠죠. 근데 이때는 미디언과 엔드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도 이제 더 오른쪽을 봐야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 조건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있을 거야 x값이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스타트 값을 미디언 플러스 1 그러니까 8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는 어떻습니까? 엔드는 지금 8인데 8일 텐데 스타트가 9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while문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none 값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100 같은 경우는 100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바이너리 서치가 수행이 됩니다. 반복문이 수행이 되는데 4단계를 거치고서도 요 100이라는 숫자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거죠. 이게 그 인덱스가 8까지 있으니까 총 9개 원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 몇 번만 봤습니까? 36 같은 경우와 1번은 3번만 봤어요. 그리고 100도 4번만 보면은 끝납니다. 9순차 탐색이었다면은 이 9번 걸려야 될 것이 뭐 3번 혹은 4번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간 비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비교를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 3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요 함수 1번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고 리턴 값만 요 마이너스 1로 바꿨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 밑에 줄이죠. 여기서 B라는 배열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순차 탐색할 때 그 커다란 배열을 이렇게 랜덤 함수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사용을 했죠. 랜덤.샘플을 샘플을 이용해서. 이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가 있네요. 1부터 100만 1까지의 숫자 중에 몇 개, 100만 개를 뽑아서 랜덤하게 B 배열에다가 넣어줘 라는 겁니다. 이거는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100만 개 있겠죠. 그리고 여기 b.sa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렬을 시켜주는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랜덤하게 그 배열의 값을 구성을 하겠지만은 얘는 이제 그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도 계속 보시면은 다 정렬된 상태의 배열에 대해서만 이진 탐색을 수행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이렇게 time.time 함수로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3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중에 78이라는 숫자를 찾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 타임 함수 사이에 이 바이너리 서치 3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전 시간, 그 다음에 끝난 시각, 전 시각, 끝난 시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측정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빼주면은 요 사이만큼 걸린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도 요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셔서 바탕화면에 여기 시간점 비교했으니까 저는 time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ex09 그 다음에 하이픈 time이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 3가 될 거고요. 아까 제가 다시 여기서 아까 두 번째 함수를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저장을 한 것 같아서
이거가 우리가 2라고 이름 짓기로 했죠. 이거 그러니까 4페이지죠. 4페이지 이거를 2라고 이름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해야 맞겠죠. 네, 그 다음에 3입니다. 3. 그러면은 3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스텝을 지울게요. 스텝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리턴을 -1로 해준다. 그리고 B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B를 소팅을 시켜야겠죠. 네. 자, 이 B를 소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진 탐색이 우리의 뜻대로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진 탐색은 무조건 정렬된 상태의 배열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3 하고 78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F5 자, 에러가 떴습니다. 랜덤이 정의되지 않았다. is not defined 했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랜덤뿐만 아니라 타임 패키지도 임포트를 안 시켰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다. 보면은 77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어쩌면은 이게 당연한 게 이 100만 개, 1부터 100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가 0번째 위치에 있을 거고 2라는 숫자는 1 인덱스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1 인덱스의 위치를 해 있겠죠. 근데 뭐 이거를 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아는 거는 아니니까 얘는 이 반식 쪽에서 찾아가는 기법을 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0.06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코드부터 네 번째 코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요 세 개를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짜셔가지고 파일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여러분이 제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를 짰으니까 이렇게 3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게 4개 파일을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요 2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오른 클릭하면은 뭐 집으로 압축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R집을 만약에 까셨다면은 R집으로 압축하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R집으로 압축하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경로를 여기에다가 쓰고 압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축된 한 개 파일을 eCampu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실습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